요즘에 저는 SF 장르에 좀 많이 빠져있는 편이에요.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와 놀랍다, 와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달라, 와 이런 게 나오네 라고 하면서 계속 반전에 반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무도 없이 혼자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 여러 개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예요. 요즘에 저는 SF 장르에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낙화의 별이라는 무학 작가님의 작품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제가 낙화의 별을 처음 클릭을 하면서 읽게 된 이유는 처음 읽을 때 많은 생각하지 말자, 그냥 내 마음을 뺏기면 계속 읽자라는 주의이긴 한데, 저는 낙화의 별은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썸네일의 그림체가 너무너무 멋있었거든요. 분명히 신티크로 그리셨을 텐데, 아,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나? 네. 근데 마치 옛날에 그 실제 종이에다가 펜촉으로 쓱쓱쓱 그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수작업의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뒷 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을 동원해서 쓸 수도 있으셨을 텐데, 모든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만드신 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작화 썸네일에 좀 감동을 받아서 첫 화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첫 화부터 왠지 모를 뭐랄까요, 등골이 이렇게 시큰시큰해진다고 해야 되나? 코끝만 시큰시큰해지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뭔가 나를 굉장히 많이 감동시킬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온몸에 싹 드는 그런 식의 대사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주인공은 레이드라는 주인공인데요. 첫 그 회차를 보시면 1회에서 어떤 인조인간 여성을 등에 업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그 주인공 레이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들이 과연 어디를 가는 걸까? 그리고 이들은 왜 둘뿐이 없을까? 다른 동료들은 없을까? 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찾으러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동료도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씬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첫 대사가 저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저리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라는 대사가 첫 대사예요. 등에 이렇게 엎여있던 그 스피아라고 하는 그 여성 인조인간이 있거든요. 네, 인조인간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네, 여성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하는 말이었죠. 저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저리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 대사가 첫 대사라는 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지, 이거 어떡해요. 너무 아름답잖아. 네. 매일 밤 볼 수 있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말에 대꾸해주는 그 레이드의 대사. 저건 그저 불타고 있는 가스덩어리들에 지나지 않아.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레이드는 대문자 T인가 봐요. 근데 이 마주하는 이 대사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하는 대사들이 티면 어때? 너무 낭만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드도 그냥 저거는 가스 덩어리에 불과하잖아. 너도 알잖아. 라는 말이 뭐랄까요?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이들은 어떤 교감이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 레이드도 사실은 그렇게 T처럼 얘기했지만 저 하늘의 별들을 아름답게 느낄 만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일 거야. 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이 돼요. 네. 그러면서, 마더라고 하는, 그 행성을, 마더라고 하는 그 무언의 것들을 찾으러 가고 있다는 그 목적성이 밝혀지죠. 마더는, 그것이 나타나자마자, 인류를 싸움에서 구원하고 평화로 이끌 것이고 안락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인간은 누구나 탐욕하게 되죠. 욕망하게 되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만 독차지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특히 스피아는 나는 마더를 만나야겠어. 나는 마더의 위성으로서 마더를 꼭 만나야지만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만 같다 라고 하면서 레이드를 붙잡았던 거예요. 레이드의 정체는 원래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배제한 채로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살인 병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냉정한 레이드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래서 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레이드가 어느 순간 스피아라고 하는 인조인간을 만나자마자 변심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이 레이드를 쫓고 있어요. 넌 배신자야. 그리고 레이드에게 명령을 했던 존재도 레이드가 이렇게 변심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레이드는 사실은 스피아와 함께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레이드는 왜 그렇게 본인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던지고 스피아가 원하는 마더와 만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 목숨을 내걸 만큼 이게 무엇이 중요하길래?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레이드가 하는 또 대사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 온전한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을 뿐 다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스피아를 만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했어. 스피아가 날 변하게 만들었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스피아가 날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너는 대체 왜 사니? 뭐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온전한 나의 삶을 살기로 했다. 이런 식의 되게 진중한 이야기들을 해요. 진지한 이야기. 추종 세력들이 듣기로는 얼마나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저 인조인간 따위한테 반해버린 옛날 내 동료, 그리고 내 옛날 우리의 리더가 못마땅하겠죠? 그런데 레이드는 지금에서야 내가 내 삶을 정말 나의 것인 양 살고 있는 듯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게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레이드가 너무 멋있거든요. 사실 레이드는 1화부터 멋있었어요. 그 가스덩어리 이야기 할 때부터 멋있었어요. 그랬는데 가장 멋있는 거는 이 레이드가, 그러니까 자신을 다 죽여가면서 명령대로만 살아왔던 레이드가 사랑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스피아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스피아에게 사랑을 느꼈고 반했던 거죠. 그래서 스피아가 마더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응! 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그런데 진짜 사랑에는 직진. 다른 무엇도 나를 바꾸게 만들 수 없어. 나를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사랑하는 그 여자뿐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화의 별을 무척 좋아하면서 애정하며 아껴가며 읽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도 다른 수업을 하면서 낙화의 별이 어떤 면에서 되게 멋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쎄 제목을 잘못 알려줬던 거예요. 낙화의 별을 낙원의 별로 알려줬던 거 있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 낙원의 별이 맞나요? 찾아도 안 나와서요 라고 얘기해서 왜죠? 나올 텐데? 그 같이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낙화의 별이었다는 거.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낙화의 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같이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요. 역시 네이버 웹툰의 철과 얼음의 여정이라는 울롱 작가님의 SF 작품인데요. 와, 이 작품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1900년대 혹은 1800년대 후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어떤 근대 유럽, 현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그 근대 유럽은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해서 굉장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인류가 이 거대한 자연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어떤 희망찬 그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예술 문화들이 융성하게 꽃을 피웠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한 SF 작품이에요. 근데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철과 얼음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 철과 얼음의 여정은 왜 붙여진 제목이냐 하면 이 작품도 1화, 첫 화를 딱 이렇게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놀랍다. 와,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달라. 나는 뭘 기대했지? 이런 게 나오네? 라고 하면서 계속 반전에 반전. 제가 기대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깨부수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점을 탐사하려고 갔던 어떤 남극 탐사대가 있었습니다. 남극점을 탐사하러 갔던 남극 탐사대. 근데 이 사람들은 남극점에 탐사를 하러 갔다가 남극점을 10km 앞두고서 거대한 해일, 빙하에 부딪혀서 이 배가 난파되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선원 중에서 딱 2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2명은 마지막 생사의 기로에서 무슨 선택을 하냐면, 남극점을 10km 앞두고 우리는 거대한 그 빙하, 해일을 만나서 난파를 당했는데 우연히도 거기서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는 강철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강철 몸. 그러면서 본인들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강철 몸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 몸을 가진 강철 인간들이 우리는 인간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지구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남극으로 가던 도중에 위대한 것을 발견해서 이 탐사를 멈추기로 했다라면서 뭔가 큰 결심했는데 그 몸이 강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강철로 이루어진 몸과 지혜를 갖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 네, 인간의 세계 중에서 B라는 나라의 남극점 탐사대는 남극점을 10km 남기고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난파를 당해서 선원 중에 2명만 남게 되고 2명은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죽음을 결심하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한 명이 내가 죽을게 하고 결심을 했고, 다른 한 명이 이 강철 인간의 목을 잡아 뺍니다. 그리고 이 강철 인간의 얼굴, 이 두뇌만 곱게 포장을 해서 바다에 떠내려가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머리를 들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말을 전해 듣고 우리가 발견한 것을 찾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내가 죽을 만큼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는 것, 그것만큼 그 욕망의 그 대단함, 그러니까 욕망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이걸 알려야겠어 라는 그 욕망, 이 욕망이 에드거 마일스라고 하는 의사의 손에 닿게 됩니다. 에드거 마일스는 사실은 나의 창조주에게, 나를 창조한 신에게 늘 경외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의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한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창조주님, 하느님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 어떻게 우리를, 당신과 닮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셔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다면, 우리가 안다면 나는 몇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동안 살리지 못한 생명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외심과 한탄을 항상 쏟아붓고 있는 그런 의사였죠. 근데 그 의사의 손에 이 비밀이 가득한 진실을 갖고 있는 이 얼굴이, 뇌가 손에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뇌가 하는 말이, 우리의 탄생을 여러분은 목도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남극점 바로 10km 가기 직전, 거기에 인간의 공장, 인간 탄생의 공장이 있을 테니 그곳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그 비밀을 듣고 그 모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철과 얼음의 여정은 에드가 마일스라고 하는 의사가 남극점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 공장이라고 하는 곳을 모두 다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 여정을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 에드가 마일스가 얼음의 여정이라는 책을 모험을 갔다가 와서 썼는데, 이 철과 얼음의 여정이라는 이야기는 또 훗날 어떤 사람이 이건 얼음의 여정이 아니라
강철로 된 인간의 얼음의 여정이다 라고 해서 철과 얼음의 여정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이면서 1화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울릉 작가님의 단숨에 팬이 됐어요. 너무너무 진짜 내용도 재밌지만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건 이 울릉 작가님이 이 세계관을 너무나 치밀하고 촘촘하게 만드셨고 이걸 너무너무 즐긴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 회차마다 읽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못 박아두고 굉장히 다양한 그 세계관에서 읽어보면 좋을 만한 뭐 백과사전이랄지 아니면 어떤 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떤 비밀이랄지 아니면 어떤 음악의 출처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정해 놓은 것을 다 이렇게 풀어 놓으셨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울릉 작가님의 작품 내용을 만드신 웹툰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울릉 작가님이 이 작품을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한 분야에 심취해 있었는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이걸 만들면서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엿본다는 지점에서도 너무 즐겁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리얼 작가님의 그랜드 피날레라는 작품을 또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작년 가을? 겨울? 이때쯤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의 작품들이 막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 썸네일에 그 딱 이렇게 앉아있는 주인공이 우주복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손에는 기타가 들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질적인 어떤 것의 결합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볼 때마다 어떤 음악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음악이 그러니까 그 작중의 주인공이 우주인인 동영수라고 하는 친구가 음악을 막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우주의 조난자, 우주에서 목적을 잃은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래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들을 수 있는 그런 팝송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이 그랜드 피날레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작품이 벤 스틸러의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심쟁이 월터. 한순간도 생애 전 구간을 포함해서 한 번도 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월터. 좁은 세상에서 상상력은 폭발적인 그 월터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먼 아이슬란드를 모험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삶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지만 전 그 이야기에서 들려오는 스페이스 오디티를 부른 데이빗 보이의 목소리, 그 노래, 조난당한 톰에게 잘 있는 거 맞냐, 혹은 조난당한 톰이 내 말 듣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나왔던 그 노래 스페이스 오디티를 부른 데이빗 보이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더 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을 했었어요. 영화 감독인데 그 영화 감독 데이빗 보이의 아들이 감독한 더 문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낭만적인 SF 영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연결되고 하면서 SF인데 너무 낭만적이야. SF인데 정말 인간이 가진 그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 그 애틋한 감정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작품들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아주 아끼고 즐겨서 보는 작품입니다. 더불어서 시간이 된다면 다른 제가 좋아하는 SF 소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버벅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4번째 찍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작가님들과 좋아하는 SF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네, 또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익숙해서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즐겨보는 웹툰 추천하러 저 혼자 가끔씩 오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계시고요. 재미의 이유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세요. 즐겁게 지켜봐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재미에 의해 홍란지였습니다.